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된 남성이에요. 오늘 서연을 보내게 된 것은 평소 다른 분들의 사연에 들어오다가 제가 겪은 날도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대학 동기 모임에 부부 동반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모임에 나간 저에게 2명의 동기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왔네. 혼자 올 줄 알았더니 어떻게 아내분이랑 같이 왔어? 야, 너 아주 출세했구나. 평생 결혼도 못할 줄 알았더니 제법이네. 진짜 의외네. 만년들이나 하던 놈인데 저런 등신이랑. 저는 마누라도 있네? 이런 막말을 하는 것은 제 대학 동기들 중 정우와 성훈이었어요. 두 동기들은 대학 때부터 저랑 붙어 다니고는 했어요. 사실 제가 같이 어울렸다기보다 정우와 성훈이가 저를 찾아서 같이 다녔다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같아요. 둘 다 성격이 좀 거친 편이라 저같이 조용한 성격이 편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 대학 동기들이 이렇게 막말을 하니 저는 아내가 기분이 나쁠까봐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남자들 간의 거친 농담인 것처럼 무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 평생 단짝을 만나서 결혼한 지 좀 됐다. 소개할게 내 아내요. 그리고 지금은 퇴사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고전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정우와 성훈이는 계속해서 저를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야, 결혼한 것도 영원한데 새 사업하는 회사에서 일한다고 사업 오픈 멤버라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런 능력이나 있었냐? 회사가 잘 돌아가나 모르겠다. 맨날 대리만 하던 놈이 무슨 사업이야? 얘야, 회사 고 망하면 연락 줘라. 우리 회사에서 자리 하나 알아봐 줄게. 당연히 너 정도 급은 좋은 자리는 어렵고 주임 정도는 가능하겠다. 알겠지? 너 하는 꼴 보면 그 사업 잘 될 리가 없다. 나중에 연락해. 이런 식으로 제 못된 동기들이 저를 자꾸 우습게 여기자 저는 아내 표정을 보면서 눈치를 보았어요. 전 이런 취급이 익숙했지만 이걸 처음 본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표정이 금방이라도 화를 낼 것만 같은 것이었어요. 저는 조마조마해서 아내를 데리고 잠시 가게 밖으로 나가서 말했어요. 여보, 갑자기 이런 소리 들어서 놀랐지? 사실 내 동기들이 말을 좀 막 하는 편이야.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기분 나쁠까 봐 걱정이야. 그냥 귀담아 듣지 말고 무시해버려. 오늘은 그냥 인사하고 밥 먹고 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여보,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기분이 나쁜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비웃음을 당했기 때문이야. 내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비웃음을 당하는데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분하겠어? 그리고 그동안 당신이 내 앞에서는 제대로 말을 안 했던 게 이래서 그랬던 거구나. 혼자 속으로 참았을 거 생각하면 내가 더 속이 상해. 그렇구나. 미안해, 여보.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난 그냥 당신이 괜히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해서 말을 안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밥만 빨리 먹고 들어가자. 알겠지? 속상해하지 마. 아니, 저런 사람들은 어차피 또 당신을 걸고 넘어지면서 비아냥거릴 걸. 그리고 오늘은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앞으로도 이럴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까지 당신이 이렇게 비웃었다면 그것도 용서하기가 어려워.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괜찮으니까. 일단 당신은 안에 들어가 있어? 나는 전화 한 통 걸고 들어갈게. 사실 상황이 이렇게 극적이 된 데에는 사정이 좀 있어요. 사정은 무려 대학생 때로 돌아가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성격이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라 짓궂은 남자애들과 친구가 쉽게 되지 못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도 여러 동기들과 그리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어요. 그런 제가 좀 우스워 보였는지 같은 과 동기 정우와 성훈이는 저만 보면 괴롭히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 더욱 내부가 아니야? 너는 해가 왜 맨날 그렇게 풀이 죽어 있냐? 아, 너만 보면 힘이 쭉 빠져.
어깨 펴고 씩씩하게 좀 해봐. 남자가 그게 뭐냐? 아, 그러니까 저번에 보니까 너 밥 혼자 먹고 있더라. 찌질하게, 그게 뭐냐? 너 왕따냐? 하여간 보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니까. 야, 좀 패기 있게 좀 살아라. 그러면서 둘은 제 뒤통수를 툭툭 치거나 괜히 어깨를 치고 눈했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더 괴롭히는 것 같았죠. 정우와 성훈이는 수업을 빼먹는 날에는 저한테 와서 노트를 빼앗듯이 해서 복사해 가곤 했어요. 야, 우리가 좀 바빠서 지난주 수강 한 번 빼먹었거든. 너 노트 교육이 다 했지? 아, 좀 내놔봐. 째째하게 굴지 말고 보여줘. 우리가 맨날 너랑 놀아주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른 놈들은 그냥 보여주기 싫다고 하는데 넌 착한 놈이잖아. 에이, 노트 가져가도 되지? 이거 복수하고 빌려줄게. 정화 성훈이는 본인들의 행동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결석한 다음 다른 사람의 노트를 마음대로 빌려갈 수 있으면 누구나 결석을 하겠죠. 다른 친구들도 그래서 노트를 빌려주지 않는 것인데 정우와 성훈이는 항상 저에게 와서 거의 빼앗듯이 노트를 가져갔어요. 저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노트를 제대로 돌려주기만 하면 화를 내지는 않았죠. 대학생활 내내 정우랑 성훈이는 저를 좀 못살게 굴었어요. 다른 동기들이 종종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할 정도였죠. 야, 너 괜찮냐? 가끔 보면 정우랑 성훈이가 너를 너무 못살게 구는 것 같던데 굳이 걔네들이랑 어울리고 다닐 필요 없잖아. 그런 애들한테 다 맞춰주지 마. 내가 착하니까 걔네가 맨날 너한테 붙어 다니잖아. 우리한테는 안 그래? 걱정 고마워. 근데 괜찮아. 쟤네가 저래 보여도 가끔 착하기도 하고 나도 사실은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거든.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려. 그리고 쟤네만 내 친구인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정우랑 성훈이가 저를 거북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차갑게 다 뿌리칠 만큼 제 성격이 강하지도 못했죠. 어쨌든 그럭저럭 대학 생활을 보냈어요. 전 그래도 정우랑 성훈이가 같은 학과 동기들이니 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졸업 후 모두들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기들 중에서 저만 빼고 다들 승진을 쭉쭉 하는 것이었어요. 졸업식 후에는 모두 신입이었기 때문에 동기 모임이 있으면 다 같이 술 마시고 놀고는 했죠. 그중 정우랑 성훈이는 여전히 저한테 괜히 시비를 걸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미 학교도 졸업했고 모두 사회인이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 수준이었죠. 너 회사 잘 다니고 있냐? 전처럼. 찌질하게. 그래서 사수들이 짜증내는 거 아니고 솔직히 너와 같이 덜 떨어진 놈이 회사 다니는 게 잘 성장이 안 된다.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지. 회사 입사 동기들도 많이 사귀었고 회사에도 재미있고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있겠어. 어차피 신입인데 어차피 신입이라니. 우리가 너랑 동급이냐? 너 대학 때부터 답답한 건 유명했잖아. 그런 놈이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걱정을 하는 건데 고맙게 여기기나 해라. 힘든 일 있으면 말하고 술은 사줄게. 그때는 정우와 성훈이가 시비를 거는 것을 무시했어요. 그렇지만 취업 후 횟수가 늘어가면서 동기들 대부분이 서운해서 주임이 되고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동기들 중에서는 벌써 차장을 던 친구들도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경쟁하는 걸 힘들어하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유순한 성격이라 우리 팀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인지 몰라도 대리에서 승진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때까지만 해도 제 상황을 크게 비관하거나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 위치에서 만족하는 방법을 아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동기 모임에만 가면 여전히 정우와 성훈이가 저를 비웃었어요. 저도 음신 아직도 대리냐? 아, 너 오늘 뭐라든 요령이 없구나. 상사한테 가서 손도 잘 비비고 그래야 승진하는 거야? 버나마나 이런 잔뜩 맡아서 하면서 승진도 못하고 있을걸? 하여간
어딜 가든 너는 아직도 동네 북이구나. 우리는 다 가정인데 너 혼자 대리해서 쪽팔려서 어떡하냐. 야야, 술이나 잔뜩 마셔. 내 인생은 어차피 거기서 거기다. 술이나 마시고 기분이나 풀어야지. 별 수 있냐? 라고 해 이런 식으로 저를 비웃었는데 저는 정우와 성훈이에게 워낙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쯤 저도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지금의 아내인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지금처럼 대리 정도의 월급으로는 집도 사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정우와 성훈이의 언제 나와 같은 타박이 가볍게 넘길 말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게, 나도 이제 승준을 좀 해야 할 텐데 쉽지가 않네. 다들 쭉쭉 승진하는 거 보면 신기하다. 야, 우리도 겨우 사회생활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너 같은 등신이 우리랑 비슷하게 승진하면 말이 되겠냐? 그냥 마음 편히 먹어. 원래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정말로 정우랑 성훈이가 저에게 하는 말들이 사실인지 저는 승진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한동안 고민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런 제 모습을 거래처 사장님이 보신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회사는 전자제품 브랜드 회사였는데 제조업을 하는 거래처들을 방문해 매달 생산 현황을 체크하고 제조비 지급을 하는 일에 맡고 있었거든요. 당시 거래처 사장님 중 한 분이 제가 매우 성실하고 착하다면서 항상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 사장님이 제 표정이 어두운 곳을 보고 저에게 말을 건 것이었어요.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대리님은 항상 웃는 얼굴에 심성이 고와서 보기가 좋았는데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요? 아, 그렇게 보였나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하나 싶어서요. 아이고, 섭섭하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리님이 우리 회사를 다음 당해줘서, 내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일하는 건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그런데 제가 만년 대리인다 보니 제 머리로는 결혼을 해서 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승진해서 누락되는 것을 보면 혹시 이 일이 저한테 안 맞는 것이 아닐까 해서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해볼까 해서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대리님한테 제현할 일이 있는데 들어볼래요? 사장님은 내년부터는 우리 회사처럼 자체 전자제품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지금 운영하는 제조 공장이 잘 되고 있어서 자산이 어느 정도 쌓였다면서 말이에요. 혹시 우리 회사로 넘어와서 일을 배워볼 생각은 없어요? 대리님도 우리 공장에 자주 와서 생산 현황을 파악하셨으니 아시겠지만 수익이 잘 나고 있거든요. 그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서 자신이 많아져서 저도 이제 예전부터 꿈이었던 것을 실행해 보려고 해요. 공장을 하나도 늘리고 우리 공장에 자체 전자제품 브랜드를 만들어 보려고요. 그러려면 인재가 많이 필요해요. 대리님처럼 성실하고 우리 공정이 돌아가는 방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공장 관리직을 맡기고 싶어요. 그리고 브랜드 창업을 하는데 초창기 멤버로 참여하는 것이니 대우도 톡톡히 잘해줄 거고요. 대리님만 좋다고 하면 내년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더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 너무 좋죠. 지금까지 벌어서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걱정이 많았는데 제안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그때 바로 이직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바로 사장님의 제안에 추락했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음 해부터 자체 전자제품 브랜드를 만들고 공격적인 투자를 실행하셨어요. 저는 그때 바로 사장님의 회사로 이직을 했죠.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서 호칭도 사장님이 아니라 대표님으로 바꿨어요. 대표님은 경쟁 업체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전자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홍보비를 많이 투자해서 약 반년 만에 대표님의 새로운 브랜드는 이름을 어느 정도 알리게 되었어요. 제가 담당한 두 번째 공장도 아주 바빠졌어요. 대표님은 저를 신뢰하고 공장의 운영을 모두 맡기셨어요.
이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연봉도 많이 올랐고 대표님이 직원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반년마다 인센티브도 나눠주셨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는 훨씬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때쯤 아내에게도 프로포즈를 했고요. 자기야, 내가 이직을 한 뒤로 월급도 많아졌고 이후로도 계속 사정이 더 나아질 것 같아. 자기가 내가 부담을 느낄까봐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 물론 지금도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성실하게 볼 테니까 이제 나랑 결혼해 줄래? 앞으로도 내가 당신만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게. 그리고 저는 드디어 결혼해서 아내와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직장에서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이후로도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하다 보니 결혼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전보다 높아진 연봉과 직책 덕분에 저도 자신감이 많이 붙었고요. 아내 또한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예전부터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그 돈으로 기부를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여보, 결혼식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런데 나는 그 돈이 아깝더라. 우리가 둘이 같이 사는 건 결혼식 때문이 아니고 서로가 좋기 때문이잖아. 결혼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식은 생략하고 돈도 아끼고 기부도 하면 어때? 전부터 눈여겨봐왔던 어린이 재단이 있거든. 거기에 얼마 정도를 기부하자. 그래, 나야 좋지. 당신은 마음이 정말 착해.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어서 나는 얼마나 행운아인지 몰라. 그래, 당신 말대로 하자. 넌 찬성이야. 제가 생각해도 아내의 말이 더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아서 저와 함께 하기로 했어요. 아내는 결혼식을 생략하고 얼마간의 돈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했어요. 신혼생활이 시작된 뒤에 아내는 제가 일하는 공장을 종종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회사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 친해지기도 했어요. 아주 대표님, 저 잠깐 왔어요. 남편 퇴근하면 같이 집에 가려고요. 오는 김에 직원분들 나눠 드시라고 간식 좀 들고 왔어요. 사무실에 놓고 갈게요. 아, 오셨어요. 하여가 우리 공장 이사님만 성격이 좋으신 게 아니라 아내분도 성격이 참 좋으셔. 간식 감사해요.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하실 생각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아이고,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받아주신다고 하시면 저야 너무 좋죠.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아내는 대표님과 점점 친해지더니 결국 이직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내는 원래 다른 회사의 인사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 대표님의 권유로 저와 같은 회사의 인사팀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이직하면서 아내의 연봉도 많이 올랐고 근무하는 위치는 달랐지만 퇴근할 때는 같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참 좋았죠. 좋은 대표님을 만나 회사도 쑥쑥 성장하고 대우도 좋게 받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쭉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쯤 또 동기 모임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기 모임이 아니라 번개인 것 같았죠. 어쨌든 연락을 받고 나가게 되었는데 퇴근 시간이 너무 시간이었어요. 연락한 것은 저의 못된 동기인 정우였어요. 얘야, 너 어떻게 지내냐? 아직도 구절구질하게 사냐? 우리 간만에 모여서 술 마시고 있는데 아이 와서 얼굴이나 좀 비추고 가라. 안 부르려다가 부른 거니까 꼭 와에 저는 갈까 말까 하다가 말 그대로 얼굴만 비추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도 이제 제 상황과 처지가 더 나아졌으니 가서 할 말도 있을 것 같았고 오랜만에 자신감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술자리에 좀 늦은 시간에 도착했는데 동기 몇 명이 모여 있었고 이미 술에 잔뜩 취해 있었어요. 아냐, 아마 안현들이야. 너 여기 앉아 왜 이제 왔어? 한참 걸렸네? 우리가 오라고 하면 후딱후딱 와야지. 엉덩이가 왜 이렇게 무거워? 하여튼 항상 답답한 놈이네. 머저리야. 자, 일단 앉고 잠바다 한 번에 마셔라. 꺾어 마시기만 해봐. 내가 보고 있을 거야. 가게에 들어서자. 제가 대꾸를 할 틈도 없이 동기들은 저한테 잔을 주고 소주를 잔뜩 부어줬어요. 주저했지만 일단 마시지 않으면
분위기를 흐릴 것 같아서 소주를 받아 마셨어요. 그리고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만큼 이미 곤드레만드에 취했었어요. 이번에 초장 승진했잖아. 근데 요새 오피스 와이프 생겼다고 하더라. 승진도 하고 여자도 생기고, 아 진짜 능력 있는 놈이야? 딱이 새끼처럼만 살아야겠다니까 부럽다 친구야. 진짜 너네 다 대단한 거 아니야? 여기 등신대리 새끼 하나 빼고 전부 잘 나가잖아. 오늘은 차장 순진한 내가 쏘는 거지. 야야 마셔. 다들 잘 안 들어. 짠 원샷 하는 거다. 정우랑 성훈이는 여전히 저를 다른 동기와 비교하면서 떠들어댔어요. 모두들 기분 좋게 취한 것 같았는데 비틀거리면서 웃어 제꼈죠. 그러다가 동기 한 명이 소주병을 쳐서 바닥에 떨어졌고 병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전 놀라기도 하고 위험할 것 같아서 바로 일어서서 치우려고 했어요. 병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가게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도 오셔서 같이 깨진 병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다치시겠어요. 병 깨서 죄송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손님이 많아서 바쁘실 텐데 제가 죄송해요.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인데요. 뭐 괜찮으니까 앉아서 술 드세요. 제가 금방 치울게요. 그런데 제가 아주머니와 함께 바닥에 허리를 굽히고 깨진 병을 치우는 모습을 보자 정우랑 성훈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렇게 찌질하다니까 손님이 왕인데 깨진 소주병을 왜 줘 담고 있어? 아유, 아주머니가 치울 거니까 내버려 둬. 내가 그렇게 무슨 일 하든 쩔쩔매니까. 아, 사회생활도 잘 못하고 그런 거야. 이야야, 아주머니야. 일이다. 그거, 너는 왜 내가 자진해서 그런 구울인 일을 하고 있냐? 그런 건 여기서 일하는 저런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야. 그만하고 그냥 여기 와서 앉아. 분위기 한참 좋은데 저 새끼는 꼭 저래 빨리 앉아서 술이나 더 마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이 자리에 있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몇 년씩이나 저를 우습게 보는 말들은 그냥 듣고 흘려버렸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예의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자 정말 어울리기가 싫었거든요. 머릿속에 직업적인 서열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그런 모습은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앉아있는 정우와 성훈이를 향해 한 소리 하고 가게를 나와 버렸어요. 소주병을 깼으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지. 너네는 여전히 그런 걸 사나 못하냐?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그렇지? 그런 소리는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꼴이나 볼 거였으면 여기 괜히 왔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술집에서 나왔어요. 뒤에서 동기들이 뭐라고 소리치면서 비웃는 듯한 소리가 들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까지는 그래도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었는데 너무 예의 없는 행동을 하니 더 이상 어울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날 집에 들어간 후 영 표정이 안 좋으니 아내가 왜 그런지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이 있었어? 아까 대학 동기 모임 다녀온다면서 왜 무슨 일이야? 아까 동기 모임을 나갔다 오기는 했는데. 아니야, 별일 없었어. 신경 쓰지 마. 신경을 안 쓰기는 표정이 이렇게 안 좋은데? 알겠어. 나중에 말하고 싶어지면 말해줘. 저는 아내에게 동기 모임에 나갔다고 말을 꺼냈다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입을 다물었어요. 말할까도 싶었지만 그러려면 그동안 제가 참아온 모욕적인 상황들이 모두 설명해야 했는데 아내가 너무 속상해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을 안 하니 아내는 속으로 추측만 하는 것 같았어요. 궁금할 텐데 제 기분을 먼저 배려해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죠. 그 사이에 정우와 성훈이랑 따로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은 없었어요. 전에는 잘도 연락해서 저에게 이런저런 시비를 걸더니 정작 본인들이 사과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연락을 안 하는 것 같았죠. 그것도 참 보기 싫은 모습이었어요. 물론 저에게 사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라면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날 언쟁을 벌인 동기한테 연락을 해서 기분 상할 만한 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하기 싫고 할 생각이 없으니 연락 한 번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참 비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후 약 1년 뒤에 대학 동기 부부 동반 모임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어요. 저는 그 동기 모임에 갈지 말지 100번을 고민했어요. 마지막에 동기들이랑 그렇게 헤어진 것이 신경이 쓰인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솔직히 정우나 성훈이가 저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교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나 싶은 생각도 있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전 결국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이대로 동기들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정우나 성훈이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 피할 이유가 없었죠. 당당하게 나가서 잘 이야기하고 오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처음으로 대학 동기 부부 동반 모임을 갖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저희나 성훈이라도 예전처럼 무례한 언행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아내들이 보는 앞에서까지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겠지 싶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제 상황에 대해서만 깔끔하게 설명하고 오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만약 제가 그 두 사람과 손절을 한다고 해도 한 번은 가서 저에 대해 제대로 말을 하고 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동기 모임에 나가면서 옷차림도 신경 쓰고 머리도 새로 하고 나갔어요. 전에는 그냥 편한 복장으로 나갔는데 그날은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나가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정우나 성훈이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아내와 함께 부부 동반 모임에 도착했는데도 저를 비난하고 비웃는 것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결국 아내가 그 모습들을 보고 화가 혀를 놓고 있었어요. 나서 둘 다 밖으로 나와 대화를 나누는 상황까지 왔어요. 아내가 먼저 들어가라고 했지만 걱정이 되어서 아내가 통화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여보세요. 대표님네 저예요. 저희 회사 요즘 사람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저희 남편이랑 대학교 동기 모임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우리 회사에 지원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대표님이 사람을 빨리 뽑고 싶어 하시니 혹시 근처에 계시면 한번 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이직 권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겸사겸사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시고 괜찮은 사람도 가려낼 수 있고요. 아내는 우리 회사 대표님께 연락을 해서 이직할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이직 권유를 시도해보시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통화가 끝난 뒤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내를 바라봤어요. 아내가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우리 회사가 아직 중소기업이라서 이력서가 잘 들어오지 않잖아. 사람이 너무 급해서 대표님이 고민이 많으셨거든. 근데 내가 인사팀이라서 최근 이력서를 잡았는데 여보의 동기들 중에서 여러 명이 지원을 했더라. 당신 동기인 줄은 몰랐는데 이력서에 있던 사진 덕분에 기억이 났어. 내가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잖아. 그중에서 대표님이 출신 학교랑 경력이 좋다면서 면접 보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중에 저 무례한 동기들도 끼어 있었거든. 정우랑 성훈 씨라고 했지? 대표님도 여기 와서 직접 보시면 어떤 사람을 가려내야 할지 아실 거야. 중소기업은 직원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니까. 그렇구나. 다 생각에 있어서 대표님을 부른 것이었구나. 나는 대표님을 우리 동기 모임에 오시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네. 그런데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직접 오셔서 채용 대상자들의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 정말로 오셔서도 괜찮겠다. 사실 제가 나온 학과를 전공하려면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몇 없거든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사회에서 동기들 만나는 게 아주 쉬운 편이었어요. 하나 건너 하나면 서로 다 알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무례하게 행동하는 이 두 놈의 동기놈들도 저희 회사에 이력서를 넣은 것 같았어요.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어쩌면 너무 당연할 정도로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 만나는 게 별일 아닌 일이긴 했거든요. 아무튼 제 말을 들은 아내는 대표님이 분명히 오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둘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서 앉아 있었더니
조금 후에 회사 대표님이 버섯발로 달려오셨어요. 대표님, 정말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동기들은 이미 다들 한 잔씩 걸치고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분위기를 살펴 자연스럽게 대표님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하고 있는 브랜드 회사 대표님이라고 소개를 했더니 갑자기 앉아있던 정우와 성훈이가 깜짝 놀라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정우와 성훈이는 대표님에게 번갈아 악수를 청하면서 인사를 드렸죠.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력서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저기 녀석이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이 녀석은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도 좀 덜 떨어진 놈이거든요. 제가 이 놈보다는 좀 잘났습니다. 앞으로 잘 좀 봐주십시오가. 그러게요, 대표님. 제가 입사하면 이 놈보다는 훨씬 잘 일할 수 있죠. 이 놈이랑 일하면서 엄청 답답하시죠? 보나만 하죠? 대학 때부터 지나서 심한지 보고 있으면 복장이 터졌다니까 요이 그동안 이런 놈이랑만 일하시다가 안 되겠으니까 새로 인재 채용하시는 것이죠. 그 마음 잘 알죠? 저희를 뽑아주시면 회사 2배로 확장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여기 한 잔 받으시죠. 대표님은 정우와 성훈이의 이런 말을 듣더니 단번에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도 정우와 성훈이가 저를 향해서 하는 말들은 저를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대표님은 눈치가 빠르고 사람을 잘 보시는 편이라 더욱 빠르게 알아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표님은 웃으면서 따라주는 술을 받으면서 이렇게 뼈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분은 제가 정말 아끼는 직원이에요. 덜 떨어지거나 답답한 것이라면 거리가 먼데요. 저희 회사 공정이 2개인데 그중에 하나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유 어찌나 성실한지 제가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시면 좋겠네요. 대표님이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우와 성훈이는 바로 입을 다물었어요. 본인들이 뭔가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그제야 눈치챈 것 같았죠. 다시 자리에 앉은 성훈이는 눈치를 보더니 저한테 어색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 그렇게 출세했으면서 우리한테 말을 했어야지. 알았으면 우리가 알아서 잘 대접하지 않았겠냐? 안 그래, 덕분에 어색해졌네. 대표님 방금 저희가 한 말은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드린 말씀입니다. 돌아보니 정우도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코웃음이 나와서 저도 제가 할 말을 했어요. 그러게, 내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너희가 내 말을 막는 통에 말을 못했다. 내가 요즘은 우리 회사에서 공장장을 맡고 있거든. 최근에 대표님이 이사직함도 주셨어.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 회사에 지원한 줄은 몰랐네. 일하기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나도 대표님한테 말씀 좀 미리 들을게. 그 말을 듣고 정우와 성훈이는 더 자불안석이 되어서 얼굴이 파래졌어요. 망설이던 정우는 여전히 어색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 대표님한테 우리 이야기 잘 해준다는 말이지.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냐? 이럴 때 저를 도움도 주고받고 그런 거지? 우리가 얼마나 일 잘하는지 내가 말 좀 잘 들어봐. 정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는 제가 말없이 비웃었어요. 정우와 성훈이는 제가 아무 말이 없자 그 이후 쩔쩔매면서 대표님에게 아부를 하며 손을 비볐죠. 평소 그렇게 체면을 챙기던 애들인데 아내가 보고 있다는 것도 까먹은 것 같았어요. 항상 무례하게 굴던 정우와 성훈이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는 속으로 좀 통쾌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자리에서 대표님은 같이 일해도 될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다 구분하신 것 같았어요. 옆자리에 있던 아내도 정우와 성훈이의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모임 이후 아내는 정우와 성훈이의 레퍼런스 체크를 철저하게 한 것 같았어요. 그 두 사람이 다녔던 회사들에 물어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용이 가관이라는 것이었어요. 아내가 전해 들은 인사팀 사람의 이야기는 이러했어요. 말도 마세요. 신정 없이 그분이에요.
회사에서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는 통에 같은 팀 팀원들의 인사팀에 몇 번이나 신고를 했는지 몰라요. 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희도 골치가 아프죠. 불륜 자체를 처벌할 권한은 없으니까요. 결국 팀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신정욱 씨를 권고사직했어요. 회사에서 한 달치 월급을 더 줄 테니 언제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하는 거죠. 진정호 씨가 받아들여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계속 분위기가 어수선할 뻔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려놓는다고 문제 있는 직원이 하나 있으면 팀도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 성훈이에 대한 이야기도 놀랄만한 것이었어요. 아, 김성훈 씨요. 얼마 전에 권고사직을 했어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3회 경고가 누적된 상황이라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 없는 상황이에요. 일할 땐 어떻게 지내셨나요? 김성훈 씨가 과장으로 승진한 이후에 갑질을 하면서 제대로 일을 안 해서 회사 내 모두가 피해를 봤거든요. 게다가 여직원을 희롱하고 심정원까지 괴롭혔어서 계속 팀원들이 출근하기가 힘들었어요. 한 직급으로 좌천을 시켰는데도 버텨서 결국 권고사직을 한 거예요. 주천 씨요. 솔직하게 말해서 추천할 수 없죠? 정우 씨와 성훈이는 회사 문제로 권고사직을 받았고 이직을 위해 우리 회사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나 레퍼런스 체크를 해보니 이전 회사에서 한 행동들이 다 들킨 거예요. 대표님께서 이미 알아놓고 계셨지만 신정호 씨와 김성우 씨는 채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야, 나는 무엇보다 당신이 그렇게 당한 게 속이 너무 상해. 나한테 이야기해줘도 되었는데 내가 속상할까봐 말 안 한 거지. 알고 있어? 그 두 사람 이제 상관하지 마. 그동안 고생했어. 여보, 나는 여보가 내 마음을 알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 사실 몇 년을 그렇게 무례한 말들을 들으면서 다 흘려들었지만 어떤 때는 기분이 상하기도 했거든. 그런데 이제 괜찮아. 솔직하게 약간 복수한 기분도 들어서 속이 시원하긴 하다. 결국 무례한 정우랑 성훈이는 우리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고 서류에서 탈락했어요. 저는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이후 정우랑 성훈이가 제가 일하는 곳에까지 찾아와서 저를 붙잡고 사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얘야, 혹시 내가 말해서 서류 탈락한 거야? 아, 그동안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한 것 때문에 대표님한테 안 좋게 말을 한 게야. 아, 그거 다 장난이었잖아. 그런 거 가지고 서류 탈락시키고 그러면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 그동안의 의리차 어디 갔어? 내가 다시 한번 말 좀 잘해줘라. 면접은 좀 보게 해줘. 내가 서류 탈락을 할 리가 없잖아. 내가 말한 게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데? 또 진짜 너무하라.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막아서 왔으냐? 내가 먼저 우리를 도와줘야 우리도 나중에 너를 도와줄 거 아니냐 생각 잘해라. 제 짝이 굴지 말고 이렇게 저를 찾아와 뻔뻔한 소리를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아쉬운 것은 본인들인데도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했던 적 없던 말을 모두 다 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이전 회사에서 어떤 짓들을 했는지는 잘 들었어. 그런데 서류 탈락시킨 건 내가 아니야? 그날 너희가 무례한 소리 하는 것을 듣고 회사 대표님이 직접 서류 탈락을 시키셨거든. 그리고 내가 우리 아내 말을 듣고 생각해봤는데 너희는 아무래도 친구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렇다. 내가 그동안 마음이 참고 살았지? 의리 같은 거 챙겨 쌓이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실직자가 되었을 텐데 잘 살기를 바란다. 나는 공정 운영하면서 여유롭게 잘 살게. 제가 이렇게 말하니 정우랑 성훈이는 입을 떡 벌리고 얼이 빠진 표정을 했어요. 그동안 본인들보다 항상 낮춰보았던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깜짝 놀랄만 했겠죠. 그런 표정을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짐작에 손절을 해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너무 미련했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제가 공장에 찾아온 성훈이와 정우를 손절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도 기뻐해 주었어요. 당신은 심성이 너무 착한 사람이라 못된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혼자 마음 상하고 아파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당신 쪽에서 거절하는 연습을 앞으로도 했으면 좋겠어. 그 두 사람 잘라낸 건 아주 잘한 일이야. 잘했어요, 여보. 그런데 정우랑 성훈이는 거기에서 포기한 것이 아닌 것 같았죠. 그들은 심지어 제 아내가 일하고 있는 인사팀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아내를 붙잡고 사정했다고 했어요. 아, 재수 씨는 인사팀이잖아요. 대표님한테 우리 이야기 다시 할 수 있는 위치 아니에요? 그날 우리랑 술도 잘 마셔놓고 왜 서류 탈락을 시킨 거예요? 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우리 서류 합격만 좀 시켜줘봐요. 그러면 면접에서 아주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아, 그래요. 그 만년되려 하던 녀석이 공장장이 되고 나니까 재수 씨가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예요. 우리의 서류 탈락이라니, 진짜 굴욕적이라니까. 우리 경력이랑 스펙 보세요. 얼마나 빵빵한지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우리가 잘 알 거라니까요. 저는 아내에게 연락을 받고 인사팀 사무실로 뛰어갔어요. 정우랑 성훈이가 아내의 사무실까지 찾아와 아내를 붙들고 늘어지자 아내가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죠. 저는 정우랑 성훈이를 다 아시는 보지 않고 싶었고 제 아내에게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헐레벌떡 사무실로 뛰어내려갔어요. 제가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그 둘에게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도리어 얼이 빠졌다가 웃고 말았어요. 똑똑하고 똑부러지는 제 아내가 그들에게 한참 훈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한다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이렇게 찾아와서 빌면 두 분이 한 행동들이 지우개로 지워지는 것처럼 없어지기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날 그 모임에서 술을 같이 즐겁게 마시지 않았었냐고요? 천만에요. 댁들이 제 남편한테 한 무례한 언행 때문에 제가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서류 합격시키라고 추천을 하게 생겼어요. 절대 아니죠. 아니, 앞으로는 안 그런다니까요. 그놈도 너무하더니? 재수 씨도 너무하시네. 우리가 뭐 얼마나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는 평소에도 하던 말인데. 하필이면 그날 분위기가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 풀고, 우리 좀 다시 합격시켜봐요. 진짜 이 사람들 안 될 사람들이네. 평소에도 하던 말이라고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죠? 누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우습게 봐요? 제 남편이 그렇게 우습던가요?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 그것부터 성찰을 할 것이지. 와서 남 탓하면서 징징거릴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서류를 합격시켜도 저희 대표님이 두 분을 합격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대표님도 그날 두 분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파악은 하셨거든요. 두 분 같은 사람들은 회사에 들어오면 골칫덩어리만 되기 십상이니 그렇게 알고 이제 일어나서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여기까지 찾아오지 마시라고요. 똑똑한 제 아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자 정우와 성훈이는 비틀거리면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둘의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참은 걸 우리 아내가 다 돌려주네. 잘 들었지? 앞으로는 자주 오지 말고 알아서 잘 살기를 바랄게. 그동안 참 지겨웠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두 사람은 저를 한번 회개보더니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아내 덕분에 더 속이 시원해졌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왜 저러나 했더니 권고사직 이후에 한 달치 월급 받은 것도 떨어질 때쯤 되어서 그런 것 같아. 동종업계 다른 회사들에서도 안 받아주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한 우리 회사에 와서 어떻게든 한번 비벼보려고 한 거지. 이제 저 두 사람은 비슷한 업계에는 발 붙이기 어려울 걸 밥 벌어먹을 방법을 다시 찾아봐야 할 거야. 저는 이제 정말로 그 두 사람과 관계할 일이 없어졌어요. 대학 동기 모임도 굳이 나갈 필요는 없었지만 그 두 사람을 제가 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나갔어요. 그런데 정우랑 성훈이는 동기 모임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모임이 있다고 연락을 돌렸던 동기의 말로는 아파서 못 나간다이면서 핑계를 댔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부끄럽고 체면이 저지 않아서 못 나온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 저는 속이 편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회사 대표님과 함께 회사를 열심히 키워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주변에 좋은 사람만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았어요. 저를 하대하는 사람들을 굳이 주변에 둘 필요가 없는 일이었죠.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좋은 것만 보는 데에도 시간은 부족하니까요. 이번에 필요 없는 인연을 손절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저를 신경 써주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들로만 주변을 채워나가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항상 좋은 사람들이랑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와 같이 소심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성격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런 저의 성격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라며 비록 얼굴은 잘 모르지만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세요.